여행의 성패는 절반이 날씨에 달려있고 나머지 절반은 같이 가는 사람에 달려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행은 누구하고 같이 가는지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오늘 시간에는 여행 메이트별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 떠남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꿈꾸고 있지만 가지 못하는 커플 여행이 있죠. 선택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여행일 텐데요. 이 커플 여행 같은 경우에 장점을 꼽자면 가장 먼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행을 같이 간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점이야말로 커플 여행에서 가장 큰 장점이자 다른 단점을 다 씹어 먹어버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기호에 대해서 대부분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여행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선택의 순간들마다 내가 굳이 어필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액티비티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많이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행하는 게 훨씬 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행은 상대방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꼭 장기 여행을 같이 가봐야 된다. 여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생이기도 하고 많은 난관과 뜻하지 않은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숨겨왔던 그 사람의 진면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숨겨왔던 그 사람의 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고 오랫동안 교제해 왔지만 숨겨진 모습이 무엇일까 궁금할 때 같이 여행을 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점은 커플 여행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의 그런 숨겨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숨겨왔던 비밀 모습을 상대방에게 들킬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숨겨왔던 나의 어떤 성격적인 단점이나 혹은 신체의 비밀 같은 것도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 생리적인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된다든지 그런 점들을 그냥 고스란히 다 노출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좀 민망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앞서 얘기한 나의 기호를 상대방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행이 편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상대방의 기호를 모두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욕구나 나의 욕심 같은 거를 많이 비워야 되고 버려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맞추고 배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걸 또 많이 생각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조금 피곤해질 때가 있긴 해요. 여행하면 누구나 힐링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다소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피곤한 순간이 올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여행에 쏟아야 되는 에너지인데 둘 간의 그런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다가 에너지가 좀 소모돼서 정작 여행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겠죠. 커플 간의 여행은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커플 여행의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다 보면 내 사랑하는 연인이 그 여행에서의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여행 자체나 여행지는 배경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여행지나 여행 자체는 남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과의 그 같이 갔던 여행도 같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내 아까운 휴가, 아까운 경비를 지출해가면서 다녀온 여행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여행 전체가 그냥 지워지는 느낌이어서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같이 커플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 나는 계속 보관하고 싶지만 괜히 보관했다가 외장하듯 괜히 나중에 만나는 사람한테 털려가지고 그걸로 괜히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이 여행했던 사진조차 영상조차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고 지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플 여행은 사실 그런 점에서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커플 여행이 아니고 친구들과 떠나는 우정 여행은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 같은 경우는 가장 부담감이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동네에서 노는 것 같이 노는 건데 여행지에서 논다라는 점만 바뀔 뿐이지 그냥 뭐 농담 따먹기 하고 장난치고 하는 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행을 준비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가장 좀 가볍다고나 할까요? 부담이 없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창 시절에 만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학창 시절에 같이 공유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나중에 할 얘기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여행에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발생하고 또 놀림거리도 발생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드립 같은 것도 많이 치기 때문에 여행 한번 갔다 오면 평생을 또 술 한잔 하면서 씹을 수 있는 안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친구들끼리 같이 여행 갔다 오는 게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든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 여러 명이랑 같이 갈 때는 굉장히 인원이 다양하고 구성어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액티비티도 시도해볼 수 있고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친구들끼리 자주 만나도 깊은 얘기할 기회가 없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여행하면서 24시간 24/7 붙어 다니면서 깊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도 우정여행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떠나는 우정여행도 단점이 있습니다. 정작 베프라고 생각했던 내 친구, 나하고 정말 중마고이고 모든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내 친구하고 여행을 떠났는데 막상 여행을 다녀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점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관계는 친구 관계이고 또 여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친구라고 해서 여행을 같이 갔을 때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몰랐던 내 친구의 나와 맞지 않는 점을 발견해서 여행 중에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연인이나 아니면 부모님, 가족들이랑 갔을 때보다 친구들이랑 갔을 때 그 인내심의 역치, 인내심의 한계가 가장 빨리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친구들은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내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순간순간이 좀 더 빨리 찾아오고 그런 게 이제 밖으로 표출이 되면은 갈등이 쉽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특히 여러 명에서 여행을 할 때는 꼭 한 명 정도는 프리라이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분명 누구는 운전하고 누구는 여행 뭐 호텔 예약하고 누구는 비행기 예약하고 각자 역할을 맡아가지고 주도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꼭 아무것도 안 하고 숟가락만 얹는 친구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실 그런 프리라이더가 뭐 가족여행을 하면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 가족은 어느 정도 또 우리 엄마 아빠니까 내가 아끼는 뭐 아들 딸이니까는 내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등한 선상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쌓여서 갈등으로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우정여행은 또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세 번째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이 있을 수 있죠. 이 가족여행의 장점은 사실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가족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모님하고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을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효도를 할 수 있다는 효도를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아이들과 같이 간다면 그 여행 자체가 아이들에게 또 좋은 교육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랑 여행할 때는 어떤 친구들 눈치를 본다든지 여자친구하고 여행할 때는 여자친구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가족들 같은 경우는 같이 생활을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눈치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작용할 수가 있죠. 반면 특히 부모님하고 여행 갈 때는 부모님이 저희만큼 체력이 좋지 않고 또 부모님은 아무래도 저희만큼 막 여행할 수는 없잖아요. 보다 좋은 곳에 여행 가야 되고 숙소도 좀 괜찮은데 묵어야 되고 음식도 또 괜찮은 걸 먹어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신경 써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 가족들의 어떤 체력이나 소화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누구랑도 아니고 혼자 여행할 때는 어떨까요? 혼자 여행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누구의 신경도 쓸 것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감정이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이유 없이 감정이 좀 처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누구하고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누군가와 함께 여행하면은 같이 여행하는 사람
사람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내 감정을 끌어올려가면서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하지만 혼자 여행하는데 내가 오늘 좀 축 처진다라고 하면 그냥 좀 늦잠 잘 수도 있는 거고, 혼자 카페 가서 그냥 조용히 멍 때리고 두세 시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뭐든 내 감정이 그냥 원하는 대로 흐르는 대로 갈 수 있을 거잖아요. 나 스스로에게 내가 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혼자 여행하다 보면 은근히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누군가와 같이 여행한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정말 고민하지 않고 그 사람과 같이 인연이 돼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여행하면 인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여행하는 거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당장 내 사진을 멋있게 찍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셀카봉도 있고 남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사진은 사실상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내가 어떤 사진을 찍히는 걸 좋아하는지 아는 누군가가 찍어주는 것만큼 그렇게 고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맛집을 가도 혼자 가면은 아무리 많이 시켜도 메뉴 2개 정도가 최대치일 텐데요. 사실 그 식당이 이것도 유명하고 저것도 유명하고 저것도 유명하면 이거저거 시켜가지고 다 같이 맛을 보고 싶은데 혼자 여행하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없다는 점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큰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여행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요, 혼자 한 달 동안 여행을 했는데 막판에 가니까 정말 말할 사람도 없고 입에서 단내가 날 지경이어서 저한테 영상통화를 굉장히 자주 건 친구가 있을 정도였어요. 사람은 어느 정도 좀 교류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만이 만족도를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혼자 여행하면서 그렇게 누군가와 소통할 수 없다는 점은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좀 소심하거나 좀 내성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둘이 있을 땐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와 으쌰으쌰 잘 지내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작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남들 눈치 보여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여행하면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여행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은 점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돈 얘기 안 할 수 없죠. 혼자 여행하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물론 뭐 혼자 뭐 8인실, 12인실 도미토리 같은 데 묵어가면서 지내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끔은 뭐 휴양지 같은 데 가고 하면은 오늘 정도는 좀 기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혼자 호텔방에 묵거나 혼자 좋은 데에 묵을 거면 그 비용을 그냥 온전히 제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좀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가 한 명만 있어도 절반, 그냥 n분의 1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혼자 여행하면은 N방을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혼자 여행하면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여러 명이 다니는 것보다는 혼자 여행하면은 뭐 도둑이나 아니면 강도 같은 거에 타겟이 훨씬 되기가 쉽고,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여행하면 위험한 순간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같은 걸 생각하다 보니까 또 여행의 범주가 적어지고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4가지 여행 메이트별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얘기해 보았는데요. 사실 각각의 여행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하나의 여행만 그냥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이 4가지 유형을 다 섞어가면서 여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뭐 단점 같은 거는 이렇게 듣고 좀 각오하고 가면 좀 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여행을 하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또남이었고요.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